하나, 둘, 셋. 알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 첫 알바 썰에 대해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그렇고 큰조 씨도 그렇고 살면서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어서 알바하면서 생긴 이런저런 썰들이 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볼 때는 할 말 다 하고 손해보는 거 안 참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저에게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폐업 당하고 돈을 뜯겼던 과거가 있답니다. 그냥 갓 20살이 돼서 당한 역대 최악의 알바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가십걸 도자매 찍거나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화장 너무 잘 어울린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겟레디미를 하면서 썰을 많이 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화장하면서 썰 듣기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도 Get Ready With Me를 해보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생얼로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이 일이 있었을 당시에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알바를 안 해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무 경험이 없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꿈이 방송 작가였어요. 지금은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가 엄청 활발했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방송 쪽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 목표는 다 방송국에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 지인분께서 제가 꿈이 방송 작가라고 하니까 방송계 쪽에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되게 좋은 마음으로 만나가지고 대화 같은 거 해보겠냐, 너가 좀 배우는 게 있지 않겠냐 하고 엄청 고마운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엄청 감사한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인분이 소개를 시켜주신 거죠. 뭐라고 호칭을 할까요? 그분을 그냥 멘토님이라고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 지인분께서 그 멘토님을 소개를 시켜줘서 그 멘토님이랑 저랑 카페에서 대화할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조언을 한번 들어봐라 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제가 카페에 갔어요. 저는 의욕에 찬 대학생이었죠. 와, 멘토링 받는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일단 1차로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게 그때 2015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전자담배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꺼내서 피는 거예요, 실내에서. 그거 제가 좀 그때 당황했거든요. 왜 이래도 되나? 그때 전자담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규제가 없었던 건지 사람들도 제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뭔지 너무 당당하게 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좀 당황했지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죠. 저는 그 업계 얘기에 대해서 들으러 그분을 만난 거잖아요. 물론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솔직히 지금 10년 전이에요. 그 솔직히 다 기억이 안 나고 제 기억에 남는 건 좀 충격적인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해주셨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아, 방송작가 하고 싶다고? 방송작가 나쁘지 않아, 여자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인 거랑 남성인 거랑 업무의 차이가 큰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방송작가 하면 애들이 시집은 잘 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방송작가랑 시집이랑 뭔 상관이지? 이 생각을 한 거지. 방송작가 하면 맨날 인터뷰하러 돌아다녀야 되거든.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의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시집 잘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프로페셔널적으로 뭔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저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집 잘 가고 이런 거는 직종의 전문성이랑은 사실 관련이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또 되게 그거를 강조를 해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외에도 뭐 방송국에 관련해서 말들을 제가 그 카페에서 엄청 열심히 들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날은 조언을 듣고 헤어졌어요. 오늘 제가 학교에 수업을 듣고 화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멘토님한테. 그래서 네, 멘토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너 내가 일 주면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 하은이네 집 갔다가 저 파우치 없어가지고 하은이 화장품으로 화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섀도우를 사용을 했는데 그날 만난 사람들이 다 오늘 화장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거를 똑같은 걸 따라서 샀습니다. 아무튼 내가 일 주면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분이 여기서 너가 무슨 일인데?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어요. 너는 내가 일을 준다고 하면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요. 저 그냥 20살 알바도 한 번도 안 해보는데. 그래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아,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해. 근데 약간 그분은 이런 내가 일을 주니까 너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셨겠죠? 아무튼 본인이 기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와중인데도 정확히 솔직히 무슨 프로그램인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어디에 송출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시작을 했고 이제 결국에는 동네별로 좋은 명소들을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제 업무는 뭐였냐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장소들을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전 답사를 해보면서 이 동네에서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를 보고 이 가게 괜찮다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연락처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연락처를 받아서 다른 작가님들한테 넘겨주면 그 작가님들이 이제 제대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촬영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서울에 있는 엄청 많은 동네들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작가님이 근데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생각이 났다. 이제 너가 대학생이니까 너 주변에는 알바를 하고 싶고 시간이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너 친구들한테도 다 이걸 제안을 해라. 새끼치기처럼 네 친구들도 또 다른 친구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 집단들이 그 장소 섭외를 다 하고 나면은 한 명이서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해가지고 몇 주에 걸릴 일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 일이 끝나겠냐 이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 업무 자체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쁜 가게 있으면 그 가게 사진 찍고 그냥 사장님 명함만 받아오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 친구들까지 알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저는 원래 하려고 했었으니까 네 그럼 일단 해보겠다고 하고 제가 먼저 일을 해보고 나서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단톡방에 제가 초대가 됐어요. 이제 그 단톡방에는 제 멘토님이랑 프로그램 방송 작가분 2명이랑 그리고 저랑 똑같이 뭔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오신 것 같은 저보다 한 2~3살 많은 대학생 언니가 있었어요. 방송 작가님들께서 이제 여기서 소통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랑 처지가 똑같은 그 언니 있죠. 그 언니가 열심히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일하게 된 조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날 일했을 때는 친구들 데려가지 않았고 저 혼자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짧게 해서도 그렇겠지만 그분들은 한 번도 대면 미팅을 한 적도 없이 그냥 혼자서 시작을 했어요, 일을. 그리고 심지어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급여? 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아예 안 받고 들어갔어요. 막 경험이 없기도 했고 이게 막 그냥 알바문에서 구한 것도 아니고 아시는 분께서 너는 당연히 내가 시켜준다고 하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시작한 일이니까 막 더 조건을 물어보기 너무 눈치 보이는 거예요. 뭐 지금의 저였더라면 어떻게 누가 소개를 시켜줬든 물어봤겠지만 그래서 그 첫날에 저 혼자서 가서 일을 했어요. 너무 맨 처음에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막상 모르는 가게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작가라고 설명하는 것도 너무 나는 이상하고 내가 명함이 있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보통 그런 데 들어가면은 사장님들이 다 네 그럼 혹시 명함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명함이 없어. 죄송한데 제가 명함은 없는데 연락처 제가 받아서 가면은 바로 저희 작가님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못 들어가겠었는데 그냥 중간부터는 그래 이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NPC고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인데 내가 뭐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그냥 중간부터는 일을 생각보다 잘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 몇 시간 정도를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일을 했으면 저한테 있는 정보가 식당 이름이랑 뭐 사진이랑 연락처랑 정리를 해서 그 작가님들한테 넘겨드려야 되잖아요. 그 작가님들 있는 단톡방에 저 오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시길래 뭐 딱히 기한을 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보내라. 제가 그때 일이 한 오후 5시 이때 끝났는데 네 그래요 이렇게 하길래 그럼 이거 한 정리해가지고 내일 업무 시간에 보내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저랑 단톡방에 있던 다른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도 그날 그 조사를 다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첫날부터 친구랑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제 일행은 어디 어디 동네를 조사를 했고, 저는 어디 어디 동네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바로 다른 친구들 엄청 모았어요. 이 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친구 몇 명도 다음부터는 합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날은 일이 끝나고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9시?
쯤에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먹었어요. 그러고선 한 새벽 1-2 시쯤이 됐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카톡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작가님들 있는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작가님들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자료 안 보내세요? 뭐 장난하세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엄청 막 폭언을 하면서 새벽 1 시부터 카톡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있다가 놀라 가지고 그 카톡방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일한 거 자료 언제 보내주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료를 왜 아직도 안 보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작가 하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그 작가님들이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들은 들어올 때 "아 얘네 작가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야. 잘 좀 챙겨 줘." 이런 식으로 소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알바 한 번도 안 해본 20살 입장에서 그런 밤에 새벽 연락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에요. 거기다가 막 그 사람들이 "너 방송 작가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제 미래를 건 한 협박 같은 말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저 바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서는 "야 얘들아 나 잠깐만 나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너네 지금 술 여기서 먹고 있어. 나 잠깐 PC방 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PC방에서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작가님들한테 보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언니 있잖아요. 저랑 상황이 비슷했던 그 언니는 놀라서 "아 네 그럼 지금 보내 드릴게요." 하고서는 카톡방에 그 가게 사진을 올리고 뭐 가게 이름 뭐뭐뭐, 연락처 뭐뭐뭐 이렇게 이게 문서화되지 않고 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보내라. 내가 얼마나 기다려 줘야 되냐."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랬는데 또 그 언니가 그렇게 보내니까 갑자기 또 그 작가님들이 또 더 극대노를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장난해요?" 막 이런 식으로 보내면 누구 보고 정리하라고. 당연히 이거를 문서화해서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라는 뜻이지 이딴 식으로 보내면 나보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빨리 했었어야 되면 최소한 업무 시간 안에 연락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8시 전에는 그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8시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라고 얘기를 하거나 닥달하는 카톡을 더 일찍 보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만약 새벽 1 시에 닥달해서 정보를 빨리 받았어. 그러면 그 새벽 1 시에 그 사장님한테 연락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냥 지랄을 위한 지랄이었어. 근데 그때는 뭘 모르니까 막 '방송국은 원래 이렇게 1 시에 1번 1 출을 다투는 곳이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내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맥주행겨 치고 PC방에 간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막 엄청 열심히 정리를 해서 결국에는 한 새벽 4 시인가 그걸 보냈어. 보내면서 막 싹싹 사죄를 하면서 "내일 제대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급하신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일을 시키려면 당연히 기한을 그렇게 말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 그거 진짜 태우려고 그런 거야 그냥.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 파일을 다 보내니까 막 "적어도 방송 작가 하려고 하고 싶어 가지고 왔으면 프로다운 태도를 보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이 됐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 주기로 했잖아요. 저야 뭐 방송 작가가 하고 싶고 멘토 선생님을 통해서 왔다고 하지만 제 친구들은 그냥 정말 돈 벌고 싶어 가지고 "해 볼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내 친구들한테는 급여나 이런 근무 조건들을 당연히 다 말을 해 줘야 일을 구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작가님들이 있는 단톡방에 친구들이 급여를 궁금해해서요. "저는 어떻게 소개를 드리면 될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단톡방에서. 기다리다가 '어 왜 답이 안 오지?' 이래서 내가 한 번 더 보냈어. "아 편하실 때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간 뒤에 멘토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멘토님은 그 작가님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지금까지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너네가 알아서 얘네 관리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를 넘겨주신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멘토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한 게 처음이었던 거죠. 멘토님이 전화가 오더니 "수영아 급여 얘기 물어봤다고 그러던데 맞아?" "아 네 맞아요. 친구들은 알아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약간 엄청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어 급여를 물어볼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말을 약 버벅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일을 시키는데 당연히 급여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버벅대면서 "아 당연히, 당연히 급여 줄 생각이었지. 근데 이제 뭐 수영이 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아 당연히 친구들도 용돈식으로 주려고 했지.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엥? 용돈식?' 거기서부터 엥스러운 거예요. 친구들까지 모아서 알바시켜 이래 놓고서는 용돈식? 그래서 결국에는 그 통화로도 "그래서 얼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뭔지 알아요? 이게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순간에는 되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나는 답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막상 전화를 끊고 나서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원했던 근무 조건이나 급여가 그래서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엔 내가 원하는 답은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가스라이터들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랑 그 같은 단톡방에 있던 다른 언니 있잖아. 제가 개인톡을 했어요. 왜냐면 그 언니는 이미 친구를 데려갔다 일을 시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언니한테 "언니 혹시 시간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저번에 언니는 친구분이랑 같이 일하셨잖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일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볼 때는 뭔가 용돈식으로 챙겨 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언니한테는 급여나 이런 거 제대로 말을 해 주셨냐?" 이랬더니 그 언니가 갑자기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아 점점점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저도 별로 설명 못 들었긴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수영 씨한테 용돈식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아 저 진짜 못 참겠네요. 그래도 그 언니는 사회생활 경험이 있었던 거지. 나는 '아 방송업계는 다 이런 건가?' 이러면서 이게 보편적인 상황인지 아닌지조차를 난 몰랐던 거야. 그 언니가 갑자기 개빡친 거야. 단톡방에다가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이제 그 언니도 쌓인 게 많았겠지. 저번에도 갑자기 막 잡돌이 했잖아. 그래서 그 언니가 갑자기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0살짜리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까진 제가 못 봐드리겠네요. 지금 당장 제 친구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이랑 보내드릴 테니까 급여 주시고요. 저희한테도 급여 내용 제대로 설명하시고 지급 똑바로 해주세요. 저번부터 무슨 송작가 하고 싶은 애들 아니야? 이러면서 협박식으로 저희한테 뭐 제대로 된 조건도 못 물어보게 하시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 뭐 그렇게 방송작가 그렇게 간절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저도 같이 못해요. 그래 놓고서는 뭘 믿고 우리 보고 친구를 더 데려오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일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언니가 완전 폭주를 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언니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어. 나보다 3살, 4살밖에 안 많은 그 언니도 약간 사회 초년생인데 그 언니 되게 고마워. 그래서 단톡방이 완전 갑분싸가 된 거야. 그 뒤로는 아무도 단톡방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이제 답을 해야 될 차례인데 저 사람들이 답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멘토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언니가 뭐 20살짜리 돈도 떼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랑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그 사람들도 알 거 아니야? 여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수영아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용돈식으로 준다고 한 거는 당연히 원래 줘야 되는 급여보다 더 챙겨준다는 의미에서 용돈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제대로 안 챙겨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어. 원래 방송계는 이렇게 소개받고 일하거나 급하게 인원이 충원되고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계약서 쓰고 하나하나 다 따로 하는 것보다 그냥 퉁쳐가지고 우리가 더 돈을 잘 챙겨주는 경향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기들은 원래 더 챙겨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해해서 깽판 낸 거다. 이런 얘기를 엄청 예쁘게 포장하면서 엄청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다른 작가들도 너네랑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만나서 얘기를 풀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사무실로 나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어쨌든 그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멘토님의 소개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 그분도 어쨌든 우리를 소개시켜준 지인분들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지인분들을 생각을 하면 자기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아 오해야 오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았어. 근데 솔직히 내가 그 작가님들이랑 있는 그 사무실에 실제로 가. 그러면 그 어른들이랑 "너가 오해한 거 알지?"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럼 내가 거기 가 가지고 그 동의 안 되는 말들 들으면서도 그냥 "아 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는. 그럼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 관계야. 사무실에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같이 만나서 대면으로 오해를 풀자라는 그 요구가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떤 권력 관계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면대면으로 안 하면 이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 근데 면대면으로 만나면 그 상황을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동의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 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갔고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그 뒤로는 연락이 끊기면서 저는 돈도 못 받은 거예요. 아마 그 언니는 자기 친구가 엮여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받아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뒤로도 저희가 연락을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아 사무실 안 갈래요." 이러고 끝나고 멘토님 소개시켜 준 지인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돈도 떼먹혔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단은 이런 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일일수록 일이 시작되고 나면 나중 가서 조건을 물어보기가 진짜 더 어려워져요. 꼭 반드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급여 내용이나 근무 조건 같은 거를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카톡으로라도 남겨져 있으면 "원래 제가 알고 들어온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기록을 남기시고요.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유튜버가 됐고 방송국에 취업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요즘에는 방송국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방바방이겠죠. 방송국 바이 방송국이고. 이게 물론 10년 전 일이기도 하지만 방송국 업계가 뭔가 이런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고 열정페이가 많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어떨지.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랑 면담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서 "아 교수님 저는 방송 작가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수님이 사회학 교수님이었거든요. 갑자기 "아 그래? 그럼 내가 자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논문이 있네. 내가 쓴 논문이네." 하면서 그 논문을 주신 거였어요. 그 논문이 뭐였냐면 뭐 "대한민국 방송 작가 노동 현황의 실태." 이런 거여서 대한민국의 방송 작가들이 얼마나 최악의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인이 쓰신 논문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방송 작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걸까? 이거 돌려서 말씀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또 10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문제 제기로 인해서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아무튼 제가 첫 사회생활을 했던 2015년 당시에는 최악의 노동 환경과 노동법 위반을 제가 몸소 겪은 경험이 있거든요. 요즘 상황은 어떤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품 태그도 달아놨으니까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